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주로서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도 유익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서요. 기사 제목을 보면 차 회사는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인데 삼성전자는 왜 생산을 꺼릴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제가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바로 내용을 보면요. 주문은 폭발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워서 감산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업체까지 지금 생기고 있죠. 얼마나 심각하면 미국과 독일, 일본 정부에서 파운드리 점유율 세계 1위 업체인 TSMC가 속해 있는 대만 정부에 반도체 증산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설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 일단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약 40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을 하면 약 50조 정도가 되거든요. 2026년에는 676억 달러로 전망이 되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74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최대 2천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220조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가 21%로 1위, 독일의 인피니언이 19%로 2위,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15% 3위,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4%로 4위,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13%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중에서 NXP 반도체,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전부 다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후보 물망에 오른 업체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업체는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고려할 정도로 꿀단지 같은 시장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인데 정작 반도체 생산은 꺼리고 있다는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먼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초에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죠. 자연스럽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언택트가 뜨면서 스마트폰이나 PC, 게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렸죠. 자연스럽게 수요량도 늘고 반도체 공급업체들도 생산 캐파를 늘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2, 3분기부터 자동차 주문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살아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수요에 맞게 생산 품목을 많이 바꿔놨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자동차용 반도체 주문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것을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늦게라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폰 반도체와 비교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주로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게 1992년에 등장한 굉장히 구식이라고 합니다. 제조 장비도 구형이라 지금 5나노까지 이미 진입을 한 이 시점에서 90에서 180나노미터 제조 공정이 여전히 쓰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죠. 180나노면요, 한 20년 전에 인텔의 CPU에 쓰이던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구형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현재는 주로 12인치 웨이퍼를 쓰는데 이건 5나노에서 20나노까지 주로 적용이 되죠. 한마디로 차량용 반도체는 수요 예측도 실패를 한 데다가 돈도 안 되고 장비도 구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TSMC처럼 초미세 공정을 추구하는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닌 거죠. 심지어 8인치 웨이퍼는 반도체 생산량도 10인치와 비교해서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공정이 더 세밀할수록 회로를 얇게 새길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크기도 작아집니다. 반도체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동일한 크기의 웨이퍼에 칩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구형 장비로 굵게 새기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업체는 당연히 증설을 꺼리게 되고요. 반도체 장비 공급사들도 이제 사양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8인치 장비를 개발하거나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영양가가 어지간히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기업은 따로 있다고 하네요. TSMC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전체 매출의 3%밖에 안 되고요. 삼성전자도 거의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약 10분의 1 정도니까 이걸 보면 그렇게까지 작은 규모는 아닌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요즘 차량 한 대당 약 200개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자동차 생산 원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데 앞으로는 무조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가기 때문에 반도체 투입량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업계에서 예측하기로는 차량 한 대당 최소 2,000개 이상 들어갈 거라고 하죠.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미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분명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는 올 것인데 반도체 업체들이 당장 증설에 뛰어들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이 반도체 장비들이 워낙에 덩치도 크고 공급사들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노광 장비를 조달하는 데만 굉장히 오래 걸리죠. 노광 장비는 주로 ASML에서 공급을 하는데 특히 7나노 이하를 구현할 수 있는 EUV 장비는 대당 1,500에서 2,000억 정도 할 정도로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와 TSMC에서 EUV 노광 장비를 한 대라도 더 공급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비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대당 2,000억짜리 하는 거 한 대 팔아먹는 게 낫지 굳이 돈도 안 되는 구닥다리 8인치 노광 장비를 적극적으로 생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미래에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고 반도체도 훨씬 많이 들어갈 게 뻔한데 여전히 반도체 제조사들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증설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8인치 웨이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10인치 웨이퍼로 넘어와서 현재 최신 공정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도 타산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고 반도체 공급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쉬웠다면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8인치에서 12인치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8인치를 고수하게 된다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TSMC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5% 인상한다고 불과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왜 이렇게 공급 부족에 시달릴까에 대해서 한번 쭉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삼성전자나 TSMC에서 그동안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왔는지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항상 성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